개쏘네 프로야구 투나.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이 헬로 반가. 아재 인사야. 우리 때는 그렇게 했어. 스카이러브 이런 데서. 리하. 자, 오늘 5경기 여러분들과 함께 낱낱이 샅샅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주목하는 경기는요, 사직 경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즌 처음 스타트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고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뭔가 팀의 분위기 그리고 밸런스가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직전 주말 3연전에서 위닝을 했어요, 두산한테. 그리고 이제 롯데 사직 원정을 갔는데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위닝을 또 거뒀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두산은 분위기가 최악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칠게요. 근데 롯데는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실컷 롯데는 순위 싸움하고 있는 팀이고 방망이가 물론 아주 좋을 때보다는 조금은 떨어진 모양새긴 합니다만 그래도 활용면에서 롯데가 키움한테 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푸이그 선수 대신 알칸타라 그리고 카디네스까지 빠지면서 외국인 타자 2명이 싹 빠진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경기가 10대5로 이겼는데 1회에 4점을 냈어요. 근데 이 1회에 4점 내는 과정이 송성문 선타자 베이스 원볼스, 최주환 안타, 이주영 2루타, 김동엽 안타, 임지열 안타, 1사 이후에 김건희 안타. 1회에 베이스 원볼스로 시작해서 안타가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1회에 넉 점을 내고 2회에 다시 이주영 선수가 안타를 치면서 2회까지 5점을 냅니다. 그리고 4회에 이주영 선수가 다시 홈런을 포함해서 김동엽의 2루타 그리고 2사 이후에 이주영의 홈런, 김동엽의 2루타, 임지열의 베이스 온볼스, 송지우의 좌측의 3런 홈런 9대0. 그래서 4회에 그냥 끝이 나요. 오늘 놀라운 건 송성문 5타수 2안타 되게 못해 보일 거예요. 왜? 그 아래 보시면 이주영 5타수 3안타 3타점 홈런 하나. 더욱 놀라운 건 그 아래에 김동엽입니다. 4타수 3안타 2타점. 임지열 3타수 2안타. 송지우 5타수 2안타 3타점. 중심 3, 4, 5가 이게 클린업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데이비슨을 잠깐 좀 보시면 최근 3경기를 좀 보겠습니다. 5월 24일 한화전 5이닝 8피안타. SSG전 5이닝 6피안타. 오늘 박살. 뭔가 이상하죠. 2달 정도가 지나갔다라는 건 로테이션을 한 번도 안 거르고 계속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팀의 원투 펀치로 던지는 선수들이 냉정하게 다른 리그에서 우리나라 리그에서만큼 순서대로 쉬지 않고 로테이션을 계속 돌다 온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칠 만큼 지칠 때가 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몇 바퀴 돌다 보니까 패턴, 구질 이런 것들이 노출이 아무래도 되는 거죠. 롯데가 상대팀한테 타격으로 지잖아요. 그럼 그 경기는 인정해야 돼요. 롯데가 그만큼 타격이 좋은 팀이니까. 근데 그런 롯데를 상대가 타격으로 이겼다? 그럼 인정해야죠. 그게 야구는 제가 계속 많이 말씀드립니다. 확률 게임이고 아무리 키움이 뭐 주변에서 100패 위기가 있다 하는데 100승하는 것도 힘든 것만큼 100패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경기는 하영민 선수가 워낙 잘 던졌고 뭐 할 말 없습니다. 이런 경기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죠. 대전 제가 오늘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헤이수수가 한화 타자들을 상대하는 것과 류현진이 KT를 타자들을 상대하는 것과 과연 어떤 거에 여러분들은 더 높은 확률을 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뉘앙스는 이제 9위로 보면 류현진 선수가 KT 타자들을 압도하고 누를 수 있는 확률보다 헤이수수가 한화 타자들을 누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 확률적으로 보면 KT 쪽으로 기우는 게 맞았어요. 다만 한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류현진인데 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판이죠. 헤이수스는 놀아? 빠따의 힘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경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그냥 허이허이 보내는 거예요. 왜? 안현민 보세요. 4타수 3안타인데 홈런 하나 포함하면 3타점이에요.
안현민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류현진 선수가. 그래서 세 번째 만나는 안현민 턴에서 조동욱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4회 초였을 거예요. 2-3 알루에서. 근데 결국 이런 경기는 그냥 원사이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고 KT가 접전을 펼치는데 한화가 타력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다 막는 경기로 이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반에 석점 넉점을 벌어졌는데 상대 투수가 헤이수스야. 그러면 솔직히 놔야지. 쿠에바스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경기는 기분 나빠하실 게 1도 없어요. 다만 하나 팬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류현진 선수는요. 상대를 구속과 구위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은 절대 안 됩니다. 경기 운영 능력으로 류현진 선수는 진짜 말 그대로 운영해 나가는 거지 예전처럼 상대를 찍어갖고 상대를 윽박질러갖고 상대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형의 투수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세월이 그렇게 만든 거지 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보셔야지 류현진이 나왔는데 우리가 왜 져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애써 부인하시면 야구 보기 힘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는 한화의 젊은 투수들이 제가 좋은 알짜들이 많다 그래요. 조동욱 같은 선수들 불펜에서 쓰면 안 돼요. 미래지향적으로는 그런 친구들이 다 선발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이런 경기는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거고 KT가 오늘 오래간만에 여기 보시면 배정대가 1번 타자로 출전을 했습니다. KT가 예전서부터 1번 타자 없었고 난리 구슬 쳤던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정대 1번 기용을 참 오랫동안 밀어붙였던 팀이에요. 근데 너무 에버리지가 안 나오고 출루율이 떨어지니까 배정대가 마땅히 갈 곳이 없었죠. 근데 오늘 오래간만에 다시 1번으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건 KT 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올 시즌 처음 1번에 배치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배정대 선수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참 아까워하는 선수들 제가 몇 명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배정대 선수인데 배정대 선수는 저 타율 갖고는 저 에버리지 갖고는 절대 FA에서 좋은 가격 못 받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정말 가지고 있는 툴은 좋은 선수인데 오늘 KT 라인업을 보시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라인업이 많이 헐거워요. 오늘 허경민도 뒤에서 나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버티고 이기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KT는 여름철 장마철 습도 같은 팀입니다. 절대 쉽게 경기를 시즌을 내주는 팀이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이 라인업에서 지금 김민혁도 빠졌잖아요. 대주자로 나왔잖아요. 황재균 없죠. 강백호 없죠. 오늘 김민혁도 빠졌죠. 이런 부분들이 KT가 참 끈끈한 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필승조 안 쓰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KT의 야구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천. 자, 이 경기는 할 말이 좀 있어요. 이 경기는 게임 들어가기 전에 정보들을 알고 보셨어야 돼요. 예를 들면 투수 운영에 대해서 오늘은 SSG가 이기기가 힘든 경기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틴 경기입니다. 왜 SSG가 오늘 이기기 힘든 경기였느냐? 오늘 SSG는요. 이로운, 노경은, 조병현 이 세 명이 못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SSG가 이기고 있었어도 뒤에 가서 아마 뭔 사고가 나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기고 있어도 뭔 사고가 났을 텐데 놀라운 건 좌완 이승현 선수가 상대 원투인 화이트를 상대로 뒤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승현 선수는 잠실 LG전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던지는 투수 인정. 그런데 다른 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승현 선수가 지난 LG전, 오늘 인천에서 SSG전까지 정말 잘 틀어 막았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삼성도 사실 공격에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2회 초에 1사 2루 무득점. 3회 초에 선타자 박승규가 상대 실책으로 나갔는데 무득점. 4회 초에 선두타자 김태훈 안타, 구자욱 안타, 무사주자 1, 2루 여기서 무득점. 4회 말에 선두타자 오태곤 안타, 에레디아 우중간에 2루타, 홈까지 들어오다가 홈에서 아웃. 최정 1사 3루에서 삼진. 5회 초 선두타자 이재현 베이스 온볼스, 이때 구자욱의 3루 쪽에 내야 안타로 한 점. 6회 말 김찬영 선타자 좌중간에 2루타 무득점. 진짜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서로 바보 짓은 다 했어요. 주자가 막 나가. 응 안 들어가. 주자가 또 막 나가. 아 못 들어가.
주자가 막 나가. 바빠. 사람 쓰러집니다. 근데 이긴 바보가 덜 바보예요. 어쨌든 삼성이 이겼잖아요. 그것도 외국인 원투펀치가 나오는 그날에 이승현 선수가 불펜 사고 안 치고 그랬으면 됐지. 자, 오늘 이승현이 LG전에 이어서 2경기 연속 호투했다라는 거, 이 경기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SSG는 오늘 3명의 필승조 빠지는 날이었다. 노경은, 이로운, 조병현. 근데도 사실은 잘 막은 거예요. 이 정도면. 앤드 오늘 최지훈 선수가 최근에 타격이 안 좋아서 그런지 1번에서 최지훈을 빼고 오따이곤을 1번에 집어넣습니다. 역시 또 좌투수이기도 하고 이승현 선수가. 삼성은 오늘 최근에 빠따가 안 좋은 강민호 선수를 빼고 시작했어요. 김재성을 먼저 집어넣었죠. 물론 중간에 강민호 선수가 나왔습니다만. 근데 오늘 삼성은 그래도 어쨌든 SSG보다 2사 이후의 집중력, 그게 내야 안타가 됐던 뭐가 됐던 집중력으로 차곡차곡 점수를 냈고, SSG는 7회 말에 김찬영 선수가 오늘 좋았거든요. 그래도 김찬영 선수가 한 점 차 따라붙는 안타를 쳤습니다만 9회 초에 역시 한주솔 선수. 근데 오늘 양도근 선수가 근데 양도근 선수는 오늘뿐만 아니라 쏠쏠하게 야구를 잘하더라고요. 예쁘게. 그래서 삼성은 오늘 승리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이 연승을 쭉 했잖아요. 근데 연패에 빠졌는데 그 연패 기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 경기를 잡았습니다. SSG 입장에서는 수입 바라는 거는 특히 오늘 같은 경기는 조금 좀 무리였죠. 아무래도 이기고 있어서도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SSG 입장에서는 잘 버텼다. 위닝 해놨고 창원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 느꼈습니다. 라일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쫙 잘 던지다가 2경기 연속 삑딱선 타고 있죠. 이럴 때가 됐어요. 이 친구도. 오늘 1회에만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건 좀 까고 넘어갑시다. 저는 진짜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경기 시작 직전에 ABS가 작동이 안 됐나 봐요. 그러면서 ABS 작동될 때까지 5분 뒤에 시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대요. 그 제가 저 바보들 아니야? 그러면 ABS로 하다가 ABS 갑자기 나가면 그때 주심이 판정하잖아요. 그 제가 그냥 주심이 그냥 원래대로 진행하다가 ABS가 작동되면 그때서부터 ABS로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들리잖아요. 제 말이 창원까지. 그러더니 지들끼리 뭐 한참 어떠 했다가 좀 있다가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몇 분 있다가. 그럼 제가 이거 보세요. 결국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심판들이 그런 유도리가 없어서 그래요. 괜히 지들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딴소리 들을까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KBO에서 자 니들이 먼저 하세요 라는 콜을 듣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일리가 처음에 5minute 하면서 놀래는 거예요. 어이없어갖고. 처음에 이제 연습 듣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 속개가 안 되니까 얘가 막 뭐야 왜 안 해? 그러고 있는데 이제 통역이 올라와서 5분 있다가 시작한다 그랬더니 라일리가 웃으면서 5minute? 그러니까 걔도 어이가 없는 거지. 이걸 왜 5minute 있다가 시작하냐? 그러면 그냥 심판들이 하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 심판들이 먼저 했어요. 좀 있다가. 근데 그러면서 1회에 뭔가 흔들린 건지 아니면 이제 더워지면서 배터리가 살살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건지 1회에 오스틴한테 투런 홈런을 맞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그게 아니에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오늘 LG가 3대1로 이겼거든요. 근데 오늘도 LG는 어제처럼 답답하진 않았습니다. 어제는 좌투수가 나오니까 전부 좌투수가 던지는 슬라이더에 멀뚱 안 쳐요. 이거 싫어요.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짜증나요. 두려워요. 싫어요. 안 칠 거예요. 볼넷 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른손 투수가 나오니까 냅다 막 잡아 휘두르는 거예요. 초구서부터. 그게 아웃이 되던 뭐가 되던 일단 적극성. 물론 결과는 안 좋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어제랑 달랐습니다. 두 번째, 제가 울부짖고 있는 포수 이주원의 중용론. 오늘 이주원 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뛰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원래 오늘 이주원이 나오는 날이 아니었어요. 박동원이 등에 담 증세가 있다고 오늘 이주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1실점으로 막았습니다. 브로킹서부터 투수 리드까지 나무랄 데가 없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주원 선수는 에르난데스와의 2경기 전승, 송승기하고 이주원은 배터리 주전, 손주영 선수 직전 경기 이주원 선수와 완벽 투. 심지어 오늘 LG 트윈스는 라인업에서 김현수, 오지환, 박동원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겼어요.
너무 활발하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애들이. 김현수 타석에 번트를 못 대. 박동원 타석에 번트를 안 대. 그래서 삼진 그래서 병살이 나오는 것보다 애들 타석에 합리적으로 번트 될 상황에서 번트 되고 이런 야구가 전 너무 오늘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LG가 이긴 게 위닝을 해서도 기쁘지만 주력 선수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LG가 라는 걸 벤치에서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벤치에서. 한두 경기는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이주원이 외국인 투수랑 맞춰도 애가 너무 잘하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때로는 박동원 선수에게 지명타자로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플러스 13인가 14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또 삭 주전야구로 또 회귀가 됐어요. 안 그런다고 해놓고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로 LG가 좀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려운 3연전 위닝 성공해서 주말 3연전 기대가 됩니다. LG는. 오늘 마지막 경기. 제가 오늘 이 경기를 분석방송에서 분석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김도현, 최원주는 둘 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오늘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선발이 기아가 객관적으로 좋은 사이클에 걸렸다고 칩시다. 근데 오늘은 선발 싸움이 5대5고 두산은 감독 대행으로 바뀌고 나서 2연패를 했고 오늘 홈에서 수입을 막아야 되는 경기고 그래서 오늘 경기 승패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나 달러 오늘 두산이 끝내기를 했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확실한 건 기아가 올라왔어요. 왠지 아세요? 오늘 이 경기는 애시당초 끝났어야 돼요. 연장을 왜 가 연장을. 두산이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이 경기는 아주 애저녁에 끝났어요. 여기도 오늘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근데 기아가 이걸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버티는 거예요. 9회 말에 2사 이후에 우측에 안타 나왔잖아요. 그거 홈에서 어시스트로 잡는 거 보세요. 그게 버티는 힘이지 뭐예요. 그리고 이제 김태균 선수가 오늘 멀티를 던지면서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이제 기아는 이제 정혜영 선수가 9회 2사 이후에 올라와서 이제 10회 말에 끝내기 안타를 맞고 졌는데 자 일단 두산은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에서 연패를 끊고 첫 승을 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주인공이 누구냐? 김민석 선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김민석 선수가 끝낸 게 의미가 있는 거냐? 야가 그렇게 기대를 받고 트레이드를 해서 왔는데 이승엽 감독 체제에서는 중용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올라와서 오늘 10회 말 연장에서 초구에 끝내기 적시타를 때리면서 리프레시가 분명히 됐을 겁니다. 자신감도 좀 올라왔을 거고. 그래서 김민석 선수가 조금 팔딱거리면 타격에서 베이스러닝은 뭐 조수행이나 이런 선수들에 비하면 안 되지만 김민석 선수한테 두산에서 바라는 건 타격이지 베이스러닝은 다른 도둑놈의 새끼들이 많으니까 걔네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김민석은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김태견 선수가 두 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분명히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수들이 끝까지 투지 있게 붙어줬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산은 제가 어젠가요? 또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을 견디고 버티고 응원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과도기 그리고 분명히 전환기 많은 것들이 지금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양의지도 있고 뭐 김재환도 있고 뭐 누구도 있는데 우리 충분히 지금서부터 치고 올라갈 수 있어. 지금 이게 솔직히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지금은 매 순간 두산은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그러니까 매 순간 감독이 코칭 스텝이 그리고 선수들이 매 순간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그걸 찾아서 그거서부터 해야지 우리가 뭐 지금서부터 몇 연승을 해갖고 5할에서 마이너스 몇인데 그걸 반가이를 해갖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예, 지금은 기초공사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끝내기 승리가 교두보가 되고 또 선수들의 기분 전환 그리고 선수들의 자신감 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야구를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팀 전체가 하나가 돼갖고 그 퀄리티 좋은 야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개개인이 발전하면 그 개개인의 발전이 팀의 발전으로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1이 2, 3이 되듯이 그걸 목표로 두산은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아가 제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도영이 빠져 있을 때 윤도현이 튀어나오고 나성범이 빠지니까는 오선우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나성범과 김도영이 돌아오면 오선우와 윤도현까지 있게 되는 팀이 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 기아가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두산도.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냈어. 두산이 해냈어. 해냈어. 또다시 해냈어. 걱정하지 말아요. 두산이 이겨요. 자! 하예요! 오늘의 뉴스 아, 내일! 패싸움 야구 보겠습니다. 끝. 얘들아 가자! 자 내일은요 하나 엄상배 기아 윤영철 선수입니다. 아이고 자 LG는 치리노스 로젠버그 아이고 두산 잭로그 롯데 낙연 아이고 삼성 원태인 NC 김노건 이건 뭐 삼성이 좀 유리할 것 같고 KT 소영준 SSG 전영준 아이고 전영준 아이고 야 내일 어렵다. 오늘도 즐거우셨습니까? 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캐스트한TV 여러분들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댓글 그리고 구독 많이들 부탁드리고 제가 멤버십 그 지금 이미지 제작 중에 있거든요. 이미지 제작돼서 오케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